일단은 디황의 라방에 제 라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잠시 안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동환이가 왔잖아. 근데 동환이가 와가지고 이제 전 예전부터 동환이랑 라방을 한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쪽도 지금 동환이 라방도 같이 이제 동시 생중계하고 있어요. 네. 동환이 유튜브 채널도 저쪽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동환이는 물론 배우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명상, 철학, 네, 이런 쪽으로 요즘 이제 집중하고 있고, 예전부터 이제 명상 철학에 그 완전 하드코어하게 그쪽으로 하는 친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에 고민이 있다거나 혹은 명상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동환이가 이제 좋은 답변을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채널명이 윤동환 윤TV, 윤동환 윤TV. 그 명상 자세에 대한 얘기가 얼핏 들어왔는데, 명상할 때 다리를 하나만 올려도 되고 두 개를 올려도 되고 이렇게 둘 다 내려도 되고 또 이쪽만 올려도 되고 이쪽만 올려도 되고 다 그냥 다 돼요. 예, 너무 그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은 이렇게 하시고 안 되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순서대로. 명상은 멈추는 시간인가요? 화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인가요? 명상은 크게 얘기해 줘. 네, 명상은 질문이 뭐죠? 멈추는 시간이냐? 네, 멈추는 시간이고 화두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제가 생각하는 명상을 좀 더 설명한다면 명상은 그냥 그 행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다.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왜 가만히 앉아있느냐? 내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내면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무엇이든 내 상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려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노력이죠. 예. 왜 돌아볼까? 돌아봐야 발전을 하니까.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 연극, 요번에 할 연극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연극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연극 제목은 우리 읍내, 우리 마을이라는 연극이고, 이 연극은 저의 인생 연극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보고 홀딱 반해서 이거를 제가 연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전? 15년 전쯤에 제가 대학로에서 한 달 동안 연극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연극에 대해서 놓고 있다가 이번에 양평에 있는 장애인 돌봄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또 연극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연습 들어가고요. 2달 연습해서 이제 올립니다. 우리 읍내라고 아시는 분도 있겠죠? 손톤 와일더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 작품이죠. 역시 배우라 그런지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압도하네요.
분위기. 인생 연극이라는 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극이다 이거죠. 최애의 연극. 그래서 공연 날짜는 12월 26일, 27일 이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공연하는 곳은 이 양평의 어디가 되겠습니다. 공짜랍니다, 공짜. 공짜. 네, 공짜라니까 제가 제 구독자님들한테는 그 정확한 이제 그 날짜를 제가 알게 되면 공지를 할게요. 이게 그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장애인 그 협회에서 지원이 약간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고민 있어요? 네, 동환이가 이제 또 타로, 뭐 명리학 이런 거 잘 알거든. 로젤리님이 작가님 저 내년 흐름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 두 번째가 이거, 세 번째가 이거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들이 많네요. 일들이 많고 좀 일에 치인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지금 현재는 조금 세 개의 컵이 쓰러져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실망스러운 조금 서운한 어떤 약간 부족한 그런 상황이 현재 있는 것 같고 과거에는 좀 안정적인 재물을 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과거에 조금 돈을 모았지만 조금 현재 만족스럽진 않다. 근데 앞으로의 전망은 일이 더 들어오고 그 일들이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쇼 카드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쇼 선생님의 조언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뽑혔는데 이미테이션이 나왔네요. 이미테이션. 그래서 스승이 이러고 있는데 제자가 같이 따라서 이러고 있군요. 이게 좋은 카드로 나왔으니까 이것의 의미는 남들을 따라하라, 남을 따라하라, 스승을 따라서 하라, 혹은 나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따라서 가보라. 뭐 이런 식의 조언이 되겠네요. 로셀리님 좀 의미가 있나요? 이게 좀 연결이 됩니까? 아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그 순간순간에 그 원하는 게 나와요. 그 그림을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죠. 해석하는 연습을 제가 이제 실전으로 한번 해본 거죠. 드라마 무신 시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당시 몽고 장수 땅꾸로 역할을 하셨는데 분장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뭐 한 30분? 30분 걸렸죠. 김효진님이 또 질문하셨네. 저 김효진님이 11월 21일 이후에 저의 운이요. 자,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제 좌우가 바뀌니까 헷갈린다. 그러면 이쪽 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떠냐? 과거는 정반합으로 봐도 되고요. 정은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의 막대기를 잡고 하나는 꽂아 놓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하시던 일이 있고 새로운 일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보면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고 어린아이가 즐거워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안정을 이루고 또 이게 지금 결혼식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21일 이후에 결혼하겠네. 11월 21일. 김효진 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미로 결혼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의 뜻은 결혼식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안정을 이루는 거죠. 스테빌리티.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성공을 하고 이제 기반을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뭐 이성 관계에 있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게 약혼이나 결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를 잡고 계신가요? 김혜진님? 지금도 안정적이긴 한데. 네, 이성은 그냥 해본 소리고, 새로운 일거리라든가,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는 카드거든요. 약간 있을 수 있다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태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죠. 되게 좋아. 네. 이것도 뭐 일종의 성공을 의미하니까 우리 또 오쇼 선생 카드도 봐야지. 야, 그리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리드. 욕심? 욕심. 욕심을 부려라거든. 이게 좋은 카드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아까 카드가 선에다가 안정 카드였으니까 조언으로 제가 뽑은 거니까 안정이 예상되긴 하지만 나름대로 욕심을 부리라는 조언인데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욕심을 좀 부려보세요. 앤수이님이 저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의욕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슬픔이나 우울증 관련해서 제가 김효진님 뭐 대충 약간 와닿으십니까? 이게 우주가 하나이기 때문에 와닿을 가능성이 많죠. 그 슬픔과 의욕에 대한 말씀을 하신 스위트님한테는 제가 이제 이걸 뽑기 전에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약간의 조언을 드리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요가 명상도 있지만 솔직히 요가 명상하기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쉬운 방법이 뭐냐? 해 뜨면은 밖에 나가서 산행을 하는 거예요. 산행이든 뭐 들판을 걷는 것이든 하여간 걷기를 시작해서 해 지면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을 쐬면서 계속 뺑뺑뺑뺑 여기는 지금 운문산이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이제 운문산에 갈 겁니다. 이렇게 자기 집의 옆에 있는 산을 가는 거죠.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재미로 스위트님의 사주를 뽑겠습니다. 아니 사주랜다. 여기 카드를 뽑겠습니다. 사주도 보는데 지금 이 카메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사주는 볼 수 있는 능력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 그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 기왕 작가도 화가잖아요. 그래서 기왕의 그림도 하나의 타로 카드예요. 모든 그림이 타로 카드고 부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적 공부도 좀 하고 있는데 부적, 타로 카드 똑같아요. 네, 똑같고 또 그게 점치는 거 주역점도 똑같고요. 주역점은 뭐 이렇게 뭐 대나무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치는 게 뭐 미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폄하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미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무당 찾아가는 일이라든가 뭐 직원한테 뭐 땅 봐줘서
묘지를 어디다 쓸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죠? 파묘가 있잖아요. 파묘. 파묘라는 영화에서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다라는 걸 벌써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신이 단지 미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점친다는 건, 좀 말이 많아지는데, 점친다는 건 제가 만약 영화를 촬영한다. 감독으로서, 제작자로서 촬영하는데, 내일 비가 오면 촬영을 못해요. 그럼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점치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는 게 일기예보죠. 만약 일기예보가 없다. 그럼 어떻게 점을 쳐요? 하늘을 보죠. 오늘 밤, 내일, 오늘 해 지는 걸 보니까 내일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이렇게 점을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노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카드를 이용하거나, 뭐, 주역점을 이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다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동전을 던지죠. 동전을 던져서 어디가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그게 무슨 장난 같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질문이 들어왔는데 살아야 스위트님 살아야 하는 이유. 자 그러면 다시 스위트님으로 돌아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트님의 질문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첫 번째에 여기 나왔고, 두 번째 이게 나왔고, 세 번째 이게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통나무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통나무 4개가 나왔고, 칼 4개가 나왔죠.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위트님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인생의 목표는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하셔야겠네. 일을 해서 그 일로서 성공을 하셔야겠네요. 자, 일을 통해서 뭔가를 이룩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냐면 약간 이게 우울증 모드예요. 우울증 모드. 약간 우울증 모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미래 쪽에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스위트님은 우울증을 극복해야 돼. 이 무기력증이 마지막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시작은 힘이 있단 말이죠. 내면의 힘이 있어요. 내면의 힘이 있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누워서 조용하게 있게 만드는 칼들이 있단. 칼은 뭐냐면 생각. 생각은 잡념이고 고민이죠. 고민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나의 전생의 트라우마. 과거의 트라우마가 세계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죠.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내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압박을. 그래서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내가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질문이 뭐였죠? 인생의 살아야 하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의 결론은 뭐냐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살아야 되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질문할 수 있겠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게 삶의 의미라고? 고작 그거야?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누구나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자, 누구나 나를 짓누르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업장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라고 그러죠. 스위트님 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기왕도 그렇고 누구나가 자기의 십자가가 있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극복하고 벌떡 일어나서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이 스위트님의 삶의 이유다. 삶의 의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화하는 거죠. 우리가 치러야 될 빚을 갚는 거죠. 업장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은 진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삶의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진화의 노력을 안 하면 뺑뺑이를 돌고요. 진화의 노력을 하면 이제 죽어서 천국으로 가고 또 살아서도 내면의 천국을 느끼게 되죠. 오쇼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자, 뭐가 나왔냐? awareness가 나왔습니다. awareness. 그래서 이 달마대사인데 달마대사가 잠을 안 잔다는 건 깨어있는다는 거죠. 네, 깨어있는다는 것이고 깨어있는다는 게 awareness, 자각이죠. 자각. 그래서 자각이 충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스웨이트님의 아까 그 본질은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이게 스웨이트님의 본질이에요. 본질은 이 강력한 에너지 그리고 그걸 통한 성공, 세속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맡고 있는 나쁜 놈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극복하는 게 과제고 그것을 하는 방법은 깨어있음, 즉 명상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 공부 모두 그만두셨군요. 가장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스웨이트님의 본질은 이거예요. 강력한 에너지.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각의 가능성. 자각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우울증에는 이유가 있겠죠. 뭐 얘기를 안 하시 지금 뭐 여기서 하기가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우울증의 그 원인이 숨어 있는 거죠. 내면에 무의식 속에 어떤 업장이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답은 사실 제너럴 답이에요. 모든 고민에 awareness가 답이에요. 모든 고민에. 그래서 근데 특별히 이게 나왔다는 건 특별히 이걸 더 신경 쓰라는 조언인 거죠. 그래서 달마 얼굴을 보면서 같이 눈을 부릅뜨고 같이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 나타날 때 우울증을 그걸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죠. 딱 이렇게 딱 이씨 뭐야 이러면서 딱 내면을 보는 거죠. 그 눈이에요. 그 눈. 이게 명상의 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양카드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태양카드. 아까 어떤 분이 태양카드가 자기의 인생카드라 그랬는데 누구죠? 어떤 분이 그러셨죠? 태양카드의 의미가 뭐냐? 일단 태양카드의 의미는 태양이죠. 네. 태양으로 살으셔야 된다. 그게 그 의미가 되겠네요. 네, 태양 모든 카드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 카드가 나의 인생 카드다 그러면 태양 카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여나가면서 살면 되겠죠. 태양은 이제 그 명리학에서는 병화죠. 병화. 병화니까 플러스 불이죠. 플러스 불. 플러스 불이니까 태양이니까 세상을 비추고 세상에 에너지를 주는 그런 인생인 거죠. 남을 돕고 또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남을 비추고 빛을 비추고 이런 인생이시네요. 그런데 태양도 단점이 있죠. 너무 지나치면 뜨거워지죠. 가뭄이 시작되고 그리고 태양은 또 다른 태양을 허락하지 않죠. 유아 독존격이 될 수가 있죠. 조화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나만 잘났고 또 이제 또 다른 태양이 뜨면 화를 내요. 너가 뭔데 떠냐? 세상은 나로서 충분한데 뭐 이런 식의 멘탈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을 스스로가 제어하면서 그러면서 태양의 긍정적인 측면, 내가 세상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측면을 개발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점성술에서는 이제 월이 중요하죠. 월. 그래서 몇 월 달 며칠 생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명리학에서도 월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은 일주로 보지만 그래도 월주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슷해요. 내가 1년 중에 어느 시기에 태어났느냐. 그때 이제 더운 날에 태어났느냐, 추운 날에 태어났느냐, 습한 날에 태어났느냐, 또 건조한 시기에 태어났느냐, 뭐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그래서 월을 먼저 보는 서양 점성술과 사실 통하는 게 있다고 보는 거죠. 예, 타로 카드를 뽑을 때 딱 이 순간에 딱 뭔가를 뽑는 이것이 이 순간에 우연히 접촉이 된 거거든요. 이 그림하고 킹 오브 컵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뭔가 그 우연적인 어떤 것이 딱 선택이 되는 거죠. 딱 선택이 되면서 죽음이 나왔는데 뭔가가 그 태어나는 해, 태어나는 월, 일, 시 그 네 개의 톱니바퀴가 딱 일치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세상에 툭 태어났잖아요. 그때 이 네 개의 톱니바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죠. 탁 이렇게 뭔가를 뽑듯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 운명 때문에 종속되는 노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는 노예, 거기에 종속되는 것. 그 순간에 어떤 에너지에 종속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 에너지의 운명을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세상에 들어오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투적으로 세상에 던져졌다고도 설명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운명을 선택해서 가지고 태어났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이 이게
전혀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무명애호에 심취하긴 했지만 무명애호가 뭐냐? 약간 허무주의면서 불교로 말하면 소승불교예요. 저도 그쪽에 공감하긴 했지만 저는 약간 대승 쪽에 좀 상대적으로 옮겨온 그런 케이스죠. 생로병사가 환상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제 공을 깨닫는 거죠. 아, 색인 줄 알았는데 공이구나. 이게 가짜구나. 공이라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짜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게 깨닫는 거죠. 네. 그래서 가짜니까 여기서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해탈을 얻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도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우리도 얻어야죠.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루카스님이 직장을 치워버리고 미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이 되고 돈도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굳건하게 하시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말이 됩니까? 제가 루카스님의 직장의 어떤 거를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약간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에 안정적인 걸 버려버리고 지금 직장 아닌 직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직장 아닌 그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거잖아요. 루카스님의 좋은 카드가 억셉턴스가 나왔습니다. 억셉턴스, 받아들임이 나왔으니까 그건 뭐냐? 받아들여라. 뭘 받아들이냐? 자기의 지금의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지. 상황을 받아들이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받아들인 카드에 있는 그 아기가 있죠? 아기가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받아들이고 키워야 되겠죠. 네, 받아들이고 키워야 되겠죠. 이 카드가 사실 아기거든요. 이 나이브라고 하는 게 시종이잖아요. 그 네 가지가 있는데 시종, 기사, 여왕, 왕 이렇게 네 등급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애기란 말이에요. 애기. 그리고 여기도 보면 힘 카드인데 그 여자가 사자를 애기 다루듯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자는 잠재된 힘을 뜻해요. 잠재된 힘이 지금 다루어져야 하는 거죠. 길들여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기쁨을 발전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 풍족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 불교, 요가에 동양인들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열성적이에요. 오히려 서양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하잖아, 그런 거. 서양 엘리트들이 더 환장하고 해요, 그런 것들. 필수 코스랍니다. 저기 실리콘밸리나 뭐 구글 이런 데 있잖아요. 컴퓨터 많이 하는 이제 IT 기업들 이런 애들은 필수로 해요. 필수로. 그 유명한 뭐 영적 지도자라든지 그래서 법륜 스님도 예전에 구글 가서 강의하고 그랬잖아. 그 요가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초빙해서 다 하고 해요. 왜냐면 걔들의 그 맨날 컴퓨터나 하고 맨날 영혼이 이제 말라가니까 그런 걸 배우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 명상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에 오시면 다 요가 명상 따라할 수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채널에 오셔서 많이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명상을 다르게 말하자면 거울 보기고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듯이 나를 보는 거고, 그런 명상이라는 게 하나의 그 코너로서 하나의 주제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자기를 돌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순조롭지가 않잖아요. 순조롭지 않은 이유가 탐진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탐진치가 뭐냐면 업장이거든요. 업장이 뭐냐면 사탄마귀의 해코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세상은 그런 사탄마귀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우리 내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탐진치 사탄마귀를 제어해야 돼요.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봐야 돼요. 그 돌아보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명상인 거죠.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덧붙이면 그 삶의 고통은 우리가 이제 삶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명상도 삶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해냈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 말이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최선이냐를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최선의 대응은요. 그 고통을 그냥 겪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스테이지 공포증이 있어요. 스테이지 공포증. 남들한테 표현하는 거가 힘들어요. 우리 디왕하고 좀 달라요. 디왕은 이 표현하는 걸 잘해요. 저는 표현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에서 이제 좀 얼어붙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배우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런 공포나 아이러니죠. 근데 짐 캐리도 그런 공포증이 있대요. 짐 캐리.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또 누구야?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로빈 윌리엄스. 그다음에 마이 퍼니 레이디에 나온 그 여자. I'm a woman in love. 바브라 스트레이샌드. 그 사람도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카메라 공포증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제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대할 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무대에 설 때 그 공포를 느낀단 말이죠. 그 공포를 느낄 때 그거를 어떻게 내가 대응하느냐. 옛날에는 막 어떻게 이걸 피하나,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새로운 접근법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메라가 탁 돌아갔다. 또 이 무대에 딱 들어선다. 이때 받는 압박감을 그냥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 받아들이면서 예를 들면 심장이 뛰어 받아들여. 하고 소화가 잘 안 돼요. 아씨.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여.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가지고 그냥 뭐 강연을 하면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냥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보다 못할 수 있어. 송강호보다 못할 수 있고 예? 또 누구야? 명배우들 누구야? 저기 최민식, 뭐 한석규, 누구지? 이병헌. 이병헌보다 못할 수 있어. 못하는 게 나의 운명인 거야. 나의 크기인 거야. 나의 한계인 거야.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좀 떨어지는 그 왁구가 좀 떨어져. 근데 그리고 난 떨려. 충분히 자유롭지 못해. 그걸 그냥 느끼는 거야.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느끼는 거야. 심장이 이렇구나. 소화가 잘 안 되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걸 그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모든 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우울증이 있다. 그 우울증이 전생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전생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거야. 대머리로 태어난 거야. 대머리로. 잘하고 있어. 그럼 대머리로 태어났다. 아주 좋아.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밀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야. 그걸 뭐 굳이 가발 쓰려고 하지 말고 나는 대머리구나. 그래서 지금 스위트님 같은 경우는 약간 우울증이 있는 거죠. 그거가 그 우울증 귀신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놈이 옆에 붙었느냐? 그 전생에 뭔가가 좀 삐걱삐걱거리는 그런 까르마가 있었던 그 까르마에 의해서 내가 삶이 고달픈 어떤 프로그램이 나한테 주어졌다. 내지는 내가 그거를 겪어야 되는 운명을 내가 선택해간 그런 운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우울증을 옛날에 특히 티베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종교학과를 다녔는데 그 종교학과 과사무실에 티베스님들이 이제 오셨었대요. 근데 이제 저의 그 학우가 동료가 이제 뭐 어디가 안 좋, 예를 들어 간이 안 좋았다. 간이 안 좋아서 무슨 뭐 이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티베스님한테 했더니 티베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예를 들어 간경화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간경화, 간암이라고 합시다. 그냥 편의상. 그러면 그 너의 간암과 암과 대화를 해봐라. 이런 조언을 했대요.
TBS님들이 그런 식의 조언들을 많이 하나 봐요. 그게 굉장히 답이라는 거죠. 저도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면서 조언을 할 때 그런 식의 조언을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울증, 스위트민, 우울증이랄까, 뭔가 불면증이랄까 그런 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우울증을 야기하는 그 우울이와 대화를 하시라는 거죠. 얘를 불면증이 있다. 그 불면증을 야기하는 그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의 이름은 불면이에요. 불면이하고 안녕하세요. 불면이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 얘야, 네가 왜 거기 있니?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혹은 그걸 객관화시켜서 관찰해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짓눌리지 마시고 그거를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세요. 네,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 네, 그렇게 도망치지 말고 일 공부 사람들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을 해보세요. 이미 도망친 상태라면 도망친 상태인 자기에 대한 자기 연민, 자기 부정, 자기 혐오, 우울이와 불면이와 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 혐오와 이렇게 마주하라는 거예요. 너 뭐야? 이렇게 대면을 해봐야 돼, 대면. 감정, 생각, 느낌들과 마주할 때 자기 혐오가 일어날 때 자기 혐오를 대면하고 자기 감정을 대면하고 자기 생각을 대면하고 느낌을 대면하는 거죠. 그게 뭐다? 그게 명상이다. 명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면하는 게 명상. 저도 제가 명상을 좀 하지만 저도 아직도 화날 때가 있거든요. 화가 난다. 그럼 그 전과 내가 뭐가 달라졌느냐? 옛날에는 화를 이렇게 대면하는 힘이 약했다면 지금은 좀 강해진 거죠. 제가 오늘도 연기를 하고 왔지만 아직도 연기자인 거죠. 연기 거의 안 하지만 지금도 연기해. 지금도 이것도 연기 이것도 그럼. 카메라 앞에서 연기. 어쨌든 잘해봐. 카메라 앞에 이제 긴장감이 든다. 그 긴장감의 원인은 그 스태프들이 이제 새로 보는 오늘 처음 보는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자의식 때문이거든요. 혹은 또 저 배우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그런 자의식들이 있어서 또 이 관객들이 앞에 있다. 그러면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공감할까 안 할까? 이런 자의식들이 혹시 얘네들이 날 비웃으면 어떡하지? 강의를 듣다가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내 연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내가 뭘 좀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해결 방법이 뭐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것들을 느껴, 겪으란 말이에요. 겪으라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지도 말고, 죽이려고 하지도 말고, 몰아내려고 하지도 말고, 그걸 뭐 변태적으로 초청하지도 말고, 그것들이 작용하는 거를 그냥 느끼고 보라는 거야. 느껴보라는 거야. 느껴봐. 아시겠습니까? 두근거리면 두근거리는구나. 알아차리면서 두근거리는 걸 내버려둬요. 두근두근 하란 말이야, 그냥. 우리는 우황청심원을 먹거나, 뭐, 하거나, 뭐, 수면제를 먹거나, 뭐, 신경안정제를 먹거나 뭘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불면증이 있다. 불면증을 겪으란 말이야. 나는 불면증을 겪어야 될 운명이니까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겪어야 되니까 그런 게 온 거예요. 나는 스테이지 피어를 겪어야 되니까 그 스테이지 피어가 온 거예요. 또 나는 엄마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런 엄마하고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엄마가 나의 엄마로 온 거예요. 그냥 엄마를 미워하지도 말고 집을 떠날 수 있으면 떠나고 못 떠나면 하여간 그런 운명, 내가 싫어하는 자식이 있어. 그런 자식이 운명적으로 나에게 온 거예요.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배우자가 나에게 온 거예요. 내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상사가 운명적으로 나한테 걸린 거예요. 또 지금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비가 와. 오늘은 비가 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막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불면증이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신경쇠약이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대머리가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 대머리 얘기 자꾸 그만. 왜 자꾸?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이 딴 게 아니고 이 주변 상황이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겪으라는 거야. 이 대머리 상황을 그냥 겪으면 되는 거예요. 뭘 여기다 머리 심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또 뭐 이 얼굴이 이 얼굴이 나한테 온 거야. 이거 깎지 말라는 거야. 이거 깎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것도. 그냥 겪어. 이걸 겪으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이 상태를 보고 느끼고 수용하고 이 상태로 살면 되는 거야. 말론 브란도로 살면 되는 거예요. 대머리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소심함으로 살면 되는 거야. 소심함과 더불어. 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거를 나쁜 얘는 다 나한테도. 그거를 겪으란 말이야. 그 화가 그냥 부글부글. 그럼 우리는 화를 없앨라 그래. 그러지 말고 이 화를 느껴봐. 이 화를 느끼란 말이에요. 이 화. 느끼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그 화를 질르지 마세요. 내가 일동이한테 화난다고 이렇게 막 질르지 말고 화가 난다 그러면은 꿈틀 하는 이 화에 또 얘기해. 그래서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깨달은 거야. 그러면 이제 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기까지 이제 과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걸 단숨에 깨달아 버리면 도는 끝난 거야. 그냥 끝이야 그게. 그래서 우리 그 얘기보다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원효 스님의 해골물 얘기 모르는 사람 없죠, 대한민국 사람.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해골물을 마셨을 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뭐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러움, 구역질이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게 그때의 원효 스님의 상황이 바로 인간의 고통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원효 스님이 어제는 괜찮았는데 왜 오늘은 구역질이 나지? 그 화두를 가지고 3시간 동안 참선을 했단 말이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어제는 뭐고 오늘은 뭐지? 좋다 나쁘다가 뭐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컨템플레이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가 이건가? 그걸 이제 연결을 시켰던 거죠. 이게 일체 유심조인가? 이게 일체 유심조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걸 깨달음으로써 당나라 유학 비용을 아꼈죠. 당나라에 가는 배싹을 아낄 수가 있었어요. 그 우울증하고 불면증이죠, 엔스위트님. 그런 우울증과 불면증을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피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어떻게 해라? 겪어라. 잠이 안 와. 그러면 찾지 마세요. 그냥 있으세요. 그냥 다른 거 하세요. 책 보고 뭐. 그 다음날도 잠이 안 와. 하지 마세요. 또 딴 거 하세요. 또 이제 해 뜨면 또 산에 갔다 오시고. 피곤한데 또 잠이 안 오네? 하지 마세요. 그냥 또 딴 거 해요. 책 보고. 미치겠네. 피곤. 속으로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네? 그냥 그대로 있으세요.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있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엔스위트님? 그렇게 하면 정말 미치겠어. 지금 일주일째야. 일주일째야. 수면제 안 먹은 지 일주일째야. 죽겠네. 그럼 정말 죽어야 되면 죽으세요. 그냥. 나의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죽나 보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바닥을 치세요. 바닥을.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잘 되려고 그래요. 잘 되려고. 제 옛날 친구도 명리학 같이 배운 친구가 있는데 잘 되려고 그래요. 자꾸 잘 되려고 그러고. 그것도 명리학 사람들한테 명리학 도사한테 뭘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되려고 정을 치고 잘 되려고 무당을 찾아가고 잘 되려고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거 자체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잘 되려고 그래? 그냥 잘 안 돼도 그냥 그걸 겪으면서 살면 되잖아. 자, 보세요. 저는 지금 연기도 못하죠?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이 거의 없죠.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래.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잘 살라고. 돈을 벌면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되냐는 말이야.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잠이 안 와.
왜 잘라 그래? 자지 마, 그냥 살아요. 잠이 잘 오지 않는 상태로 살면 뭐가 어때서? 자, 내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역설적인 말이에요. 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야, 뭐 수술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왜 내 목소리가 잘 나와야만 돼?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빤지르르한 목소리를 되찾아야 돼? 그럼 넌 배우 하려면 다시 그렇게 돼야지. 그럼 또 질문이. 내가 왜 꼭 배우를 다시 해야 돼? 질문해 보세요. 그런 근거 없는 어떤 우리는 생각을 믿고 있다고요. 네? 나는 가장 보편적인 그 믿음이 잘 돼야 된다라는 믿음이야. 나는 잘 돼야 된다. 잘 돼야 된다라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최고로 잘 되는 게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려버리면 내가 자유로워져. 무대 공포증을 극복해서 연기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연기가 잘 돼. 그럼. 이 역설이야, 역설. 내가 잠을 잘 자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잠이 잘 와. 그럼. 이완되고 자연스러워지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병을 꼭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꼭 치료해야 돼? 내가 지금 암에 걸렸어. 내가 죽어가. 그러면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가 정답이 아닌 거야. 그 암과 내가 암에 걸린 상황을 겪으면서 죽어야 될 운명이면 겪으면서 죽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 어때요? 인간의 운명은 고통을 겪다가 죽어가는 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고통을 겪다가 죽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웃기는 얘기잖아. 그게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주어진 상황을 겪으면 되는 거야. 겪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최고의 연기고, 내가 원하는 최고의 연기가 그 공포증을 겪는 거에서 온다니까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면 살리라. 그런 논리죠. 그래서 이 원리로 모든 병을 다스리시란 말이에요. 공포도 병이거든요. 그 공포라는 병을 어떻게 극복한다고요? 그냥 극복하지 않는 걸로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지 않은 걸로. 불면증을 그냥 겪음으로써 불면증을 극복합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코비드에 걸렸었거든요. 저는 이제 백신 안 맞았고 코비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격리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코비드를 받아들이고 극복했느냐. 그냥 겪은 거예요. 앓은 거죠. 앓은 거. 병은 우리가 앓는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어요. 열이 나고 목이 엄청 아프고 밥맛이 없고 그냥.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지리산에서 일주일간 앓았어요. 지리산에 저의 그 조그만 오두막에서. 예, 이러고는 이제 이렇게 조금 물 마시고. 그러니까 한 5일 동안 낑낑대면서 앓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R은니까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정신적 바이러스거든요. 정신적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그것을 앓는 거다. 앓는 거예요. 그냥 앓는 거예요. 우울증 갖고 계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우울증을 그냥 달고 사시면 돼요. 그냥 달고 사세요. 싸우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대화하시고 그리고 걸으시고 햇빛 받으시고 계속 걸으면서 우울증이 숨어 있다가 또 탁 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분노가 숨어 있다가 퍽 치고 올라오는 데가 있죠. 분노든 우울증이든 눈을 이렇게 뜨고 지켜보면서 하면서 겪는 걸 겪으세요. 피하지 마세요. 그냥 겪으세요. 겪으면서 계속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스테이지 피어가 있지만 그냥 스테이지 피어하고 같이 살랍니다.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또 스테이지 피어가 오면 저는 그냥 또 겪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비법이에요. 비법.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을 대하는 비법이라고요. 그냥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걸 그냥 사세요, 그냥. 이 간단한 건데 여기에 아주 거시기가 있어, 그지? 그럼. 그리고 명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삶이 명상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죠. 인도 가서 명상 안 하죠. 인도 가서 명상해 봤는데 태국 가서 명상 하나, 미얀마 가서 명상 하나, 한국에서 명상 하나 똑같아요. 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있는 지역에 따라 그 퀄리티가 달라지겠어요? 똑같죠. 이게 잘 되면 행복해지고 이게 잘 안 되면 불행하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기본 원리는 기본적으로 성선설이에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 공맹의 성선설과 순자 한비자의 성악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여러분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이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착해요, 악해요? 여행, 성선설. 이 얘기 먼저 하고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먹기 나름. 결론만 얘기할게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런 설도 있고 따블라 라사 그냥 백지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여러 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역사책을 다시 보면서 제자백과사장에서 뭐가 맞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뭔가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순자나 한비자 말도 맞거든요. 법가도 맞단 말이에요. 악도 있긴 있어요. 그죠? 써니님은 선도 악도 인간이 만든 거다. 이런 의견이란 말인 거죠.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죠. 근데 본성이 선에 가깝냐 악에 가깝냐 그거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화두예요. 화두.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각자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가 악한가 돌아보셔야 되고, 타인들을 보면서 저는 악한 것 같은데 근본은 선한 건가? 이걸 탐구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써니님의 의견은 이제 본성은 타블라 라사다, 백지다 이런 의견인 거예요. 그 의견도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좀 끄집어낸 거지? 그 성악설 성선설을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했으니까 불교 이론에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불교에서는 성악설이야, 성선설이야. 불교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성선설이에요. 성선설. 그게 인간의 본 바탕이라는 게 있고 그 바탕 위에 선과 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선과 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바탕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근데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공인데 그 공이 굳이 말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의 결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초월하면 공이 나타나면서 선과 악을 초월하면서 참다운 선이 되는 거예요. 그 공의 상태에서 사탄께서 장난을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파문을 일으키는 거지. 어쨌거나 이 악의 문제, 선악의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지금 조금 생각이 났는데 아까 그 원효대사 얘기,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차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다가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본바탕 위에 동물이란 개념이 있고 생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동물이란 개념이 있고 생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면 고통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생수라는 개념을 가지면 시원함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인 거야. 그러니까 선과 악은 생각 차원에서 작용하는 거지. 근데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면 바탕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바탕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할 때 좋은 거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이 행복을 찾아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 행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행복이 아니지, 만족이지. 그래서 이 행복은 참 행복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다 버릴 때 남는 이 빈 바탕, 공 자체가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아닌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 아닌데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행복해지는 거야.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거를 버리고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 자,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옴을 죽여버리고 목소리가 나옴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스테이지 피어가 있어. 스테이지 피어를 죽여버리고 내가 송강호가 돼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98%의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요? 왜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 타로 카드를 봐요? 이거를 제거하고 이것을 정장시키려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하고 이거를 증장시키는 게 나쁜 거예요? 10평짜리 집을 버리고 50평짜리 집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내가 목소리를 나쁜 목소리를 버려버리고 좋은 목소리를 탁 가질 수 있다면 그거를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향하고 이걸 지향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유일한 행복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고치는 게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그거는 상대적인 좋은 거라는 거를 분별심을 버려라. 분별심을 버려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선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야 이것도 버려 이것도 버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야. 동물은 우리가 피해야 돼. 그리고 생수는 먹어도 돼요. 내가 저기 바퀴벌레 나오는 집을 버리고 50평짜리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내가 라면만 먹다가 정식을 5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다. 먹어야지. 그거를 억지로 괴롭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거를 취하란 말이죠. 좋고 나쁜 게 있고 좋은 걸 취하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못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보고 상대성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같이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봐. 그리고 요것만 봐. 요것만. 그러니까 삑사리가 난다는 거예요. 돈이 좋아. 돈 벌 수 있으면 벌어야지. 근데 돈이 너무너무 좋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더 좋은 게 여기 있는데 이걸 못 보면 이것만 보다가 이거를 버려버린다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주객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객전도. 돈은 벌었는데 이 평화와 참된 행복이 사라져버렸네. 나의 젊음이 다 어디 간 거야? 돈은 벌었는데 암이 생겼네. 불치병이 생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은 돈 버시라 이거야. 좋은 거 찾으라 이거야. 네, 다 하시라고요. 네. 모든 쾌락과 이거 다 추구하시라고요. 다 추구하시는데 맞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거를 파악을 하시라는 거죠. 이거를. 무엇이 우선인데? 뭐가 더 중요한지 이게 더 중요하고 그 안에서 쾌락을 추구하세요. 세속적인 모든 것을 추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작가님, 기왕이 말한 것처럼 이게 이게 돈이라고 칩시다. 이걸 내가 추구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돈을 벌려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걸 쫓으면은 돈이 더 도망가는 현상이 발견되곤 하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저의 아까 이제 성선설 성악설로 돌아가서 이 성선이냐 성악이냐 요걸로 보지 마시고 자 요걸로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가 악이냐 선이냐 저는 이걸 선으로 봐요. 예, 그래서 저는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이 선이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그래서 삿짓 안 한다예요. 삿이 의식, 사트가 존재, 찌트가 의식. 그럼 존재인 바탕, 존재인 의식은 행복이냐 불행이냐? 행복이라는 거. 안 한다가 행복이거든요. 삿짓 안 한다가 이 바탕을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성부정자, 성명. 그래서 이 안 한다를 염두에 두세요. 이 존재 자체를 추구하세요. 의식 자체를 탐구하세요. 그러면 안 한다가 차오른다. 법열이 차오른다. 행복이 탁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겪어. 이게 이제 똑똑똑똑똑 떨어져 나가잖아요. 똑똑똑 떨어져 나가고 바탕이 보일 거 아니야. 이 바탕이니까 허무한 애가 아니고 행복한 애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장난하는 이 양극성이 떨어져 나가면 심심하다, 허무하다가 아니고 행복하다가 된다는 거죠. 제 말의 포인트가. 여기에 천연 프로포폴이야. 천연 프로포폴. 행복이 있고 쾌락이 있고 참된 쾌락이 있고 참된 건강이 있고 참된 자신감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나는 뭐 그거를 내가 도사냐? 저도 이제 수행 도사까지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이 경험을 근데 다 해봤을 거야. 행복의 그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행복의 경험의 그 상태. 그래서 종교 수행을 한 사람만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이 상태는 오르가즘. 다 알아요, 다. 뿅. 생각 없으면 세계. 내가 예전에 다 얘기했었어. 10년에 한 번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50년에 한 번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한 번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5번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내가 경험하고 싶을 때 경험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게 이제 도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도사가 되려고
수행을 더 깊게 해나간다는 거죠. 말이 돼요? 네, 맞아요. Let it be, let go.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돈 벌려 그러지 마시라고. 돈 좀 안 벌면 어때? 그 돈을 그렇게 벌어서 뭐 할 건데?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싸가지고 가려다 못 싸가지고 가니까 후손들만 싸우게 만들더만. 그럼 뭔데 그게? 다 재산이 내 거예요? 내 재산이 내 거야?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 하시고 사회에 환원하시고 그리고 자손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다 세상에 뿌리고 죽으세요. 네, 자손한테 물려주지 마세요. 불교에 보면 아와 아소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와 아소가 없다. 그래서 아와 아소가 없다는 게 뭐냐면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아도 없고 아소도 없다. 나는 나죠. 나도 없고 아소는 뭐냐면 나의 소유도 없다. 내 핸드폰에 5만이라는 게 생겼죠. 예. 그래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건 번호가 바뀌었죠. 번호가. 그래서 이쪽 번호가 바뀌고 이쪽 번호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있던 게 일동이 손으로 갔죠.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상황들을 우리는 했고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건 뭐냐? 내가 손에 들고 있었고 일동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거죠. 기왕이. 그래서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내 거다라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이런 질문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증명 못한다는 거야. 내 말은. 알았어. 좀 도와줘. 아이 침묵을 지키고 있잖아. 그게 널 도와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맞장구도 쳐주려고 자, 하는. 그러면 이제 한 스텝 더 가서 이 팔뚝이 여기 있습니다. 이 팔뚝. 그만해. 자, 이 팔뚝이 있는데 이 팔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팔뚝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팔뚝은 이론과 실전은 달라. 이 팔뚝은 한 인간이 말합니다. 이 팔뚝은 내 팔뚝이야. 내 팔이야. 이제 자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무릎은 누구의 무릎입니까? 이왕 도와줘. 가만히 있어. 난 몰라. 진짜 네 무릎. 그러니까 뭐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다 결국. 잠시 나한테 뭐. 자 그러면 사지선다로 가겠습니다. 1번. 날 자꾸 괴롭히지 마. 혼자서 해. 뭐 그런 쉬운 얘기를 왜 이렇게 자꾸 삥삥. 오히려 네가 예를 드는 게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자꾸 우리 구독자님들 똑똑해. 그냥 정법으로 나가. 그래서 자 정법으로 오히려 예를 드는 게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삥삥 돌. 그러면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여러분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 아소가 나의 것이란 뜻이거든요. 결론을 얘기하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겁니까? 나는 더 나아가서 내가 있습니까? 나의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건데요? 소유할 수도 없고 우리 몸뚱아리도 내게 아니고 그러면 나의 영혼이 내 겁니까? 영혼? 나라는 개념 자체가 허구라는 말이죠.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 나라는 개념이 허구고 내 거라는 것이 허구라는 말이죠. 다 구라다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없고 나의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내 돈이 있겠어요? 내 돈도 없죠. 내 땅이 있겠어요? 없죠. 내 아파트가 있겠어요? 없죠. 내 자식이 있겠어요? 없죠. 내 부모가 있겠어요? 없죠. 내 마누라, 내 남편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 게 다 허구라는 말이에요. 나도 없고 내가 아는 나도 내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족도 내 가족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상이에요. 대상. 어떤 대상이 어떠해야 된다, 어떻다, 어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다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 대상이 좋다, 나쁘다, 내 거다, 네 거다가 다 불안하는 거죠. 그럼 이 대상은 뭐다? 이 대상은 그냥 그 대상인 거예요. 그냥 그것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관념을 붙이면 그러면 우리는 관념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 관념을 깨부셔야 된다. 분별심. 라는 거죠. 나라는 관념을 깨부시고 내 거라는 관념을 분별심을 깨부셔야 된다 이거죠. 어떤 대상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 내 친구다, 내 것이다. 그런 게 다 생각이죠. 자, 이것이 내 것이다.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되냐? 아니죠. 내가 사용하는 거죠.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나냐? 나 아니에요. 내 것이냐?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죽여버려야 되냐? 그것도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이게 돈이라고 쳐요. 이 돈이다. 그럼 이 돈이 내 거냐? 아니라 나냐? 나도 아니죠. 그럼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니까 버리냐? 아니죠. 이걸 사용하라는 거죠. 잘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 이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수단이 목적이 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기존 사회가 지금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는 게 아니고 질서를 잡아가는 그 노력을 하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단과 목적이 수단이 그러니까 주와 객이 바뀌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죽을 때 자식한테 돈 빌려주지 마세요. 유산 상속하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 주고 가세요. 다 자비를 행하고 자선을 행하고 돈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젊은이한테 야 가서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니고데모인가? 하여간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법정 스님이 얘기하는 무소유예요. 무소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다 포기하시고 내 거로 인정하지 마시고 다 베푸시고 보시하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여러분의 몸을 봉사에 사용하시고 공덕을 쌓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육바라밀의 첫 번째 보시바라밀이에요. 보시바라밀만 해도 극락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네, 머리로는 이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땅을 기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자선단체에 넘길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자식들에게 안 남기고 사회에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할 때 그게 체득이 안 된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게 진짜로 내가 없고 내 거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평생에 걸쳐서 그거를 내 것과 나다와 내 거라고 하는 나한테 주어진 거를 내 것이 아닌 나는 단지 경영만 하는 입장에서 경영하시다가 가실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저의 요즘 느끼는 중요한 테마가 이거라서 정말로 법정 스님이 느꼈던 무소유의 감각을 each and everybody가 느끼시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법정 스님 수준이 되시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모로서의 사랑 이런 거를 좀 초월하시라는 거지. 정말로 프레터니티 저기 프랑스 국기의 3색 중에 하나가 프레터니티잖아요. 정말로 인류가 다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지. 내 자식은 서울대 가고 옆집 자식은 지방대 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잘 돼야 된다. 모두가 내 자식이다.
정말로. 그리고 내 자식, 하여간 그런 그거 저도 제가 100% 되겠습니까? 저도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완전한 초월로 저도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제가 느끼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거를 좀 추구하지 마세요. 너무 버리려 그러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그냥 그 자기의 상황을 그냥 사세요. 그냥. 근데 그래 풀소유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민 스님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했잖아 사람들이. 막 매장시켰잖아 거의.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한다는 거지. 자, 여기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 그러면 굳이 좋은 걸 버리는 게 현명한 거냐고요. 좋은 거를 취하란 말이죠. 내 집이 좋은 집이 있으면 가지란 말이에요. 가질 수 있는데 왜 안 갔냐고. 그래서 이걸 버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자기 게 아니라고 이걸 버려? 왜 버려? 그러니까 희민 스님의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거를 버리라고 하는 말은, 무소유라는 말은 해민 스님이 갖고 있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저 사촌 동생한테 줘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 50평짜리 아파트가 애초에 내게 아니라는 거를 알라는 얘기지. 5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을 깨버리라는 말씀인 거죠. 더 나아가서 뭘 깨야 돼야? 뭘 깨야 되냐? 내가 스님이다라는 관념도 깨야 돼. 그리고 승복을 그냥 입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50평짜리 아파트를 잘 활용하면 돼. 그걸 팔아가지고 나눠줘도 되고, 내가 그걸 킵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좋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50평짜리 아파트는 해민 스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풀소유하고 매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야, 얘 50평짜리 아파트가 있어. 이걸 내가 딴 사람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디다 기증할 수도 있어. 내가 킵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건 내가 킵하면은 그걸 해민 스님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해민 스님이 그걸 어디다 기증하면 해민 스님이 자기 거를 포기하고 딴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50평짜리가 그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든 간에 내가 해민 스님이라고 쳐봐요. 이 50평짜리 아파트라고 쳐봐요. 이거 자체가 애초에 내 게 아니었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애초에. 다 알아들었어. 애초에 내 게 아니구나. 라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 때 풀소유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모든 게 내 거가 되는 거야, 모든 게. 그래서 해민 스님을 비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만약 해민 스님을 변호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승 불교 세계에서는 그런 식의 소승적인 무소유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대승에서는 내가 5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것으로 대승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 이건 내 소유로 되어 있지만 내 소유가 이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해민 스님이라면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팩트고 실제로 그건 해민 스님의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그랬나? 아니 법적으로 누구 소유 그게 그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민 스님이라면 그 50평짜리 아파트를 당장 팔아서 중생구제에 확 사용해버리고 애초엔 제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다는 거지.